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안분계산, 그 다음에 정산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606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통매입세액 마지막 문제, 재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제 설명을 좀 천천히 쉽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일기 확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 재화 등에 대하여 재계산하시오. 자, 재계산하는 거는 일단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수가 바뀌었을 때 다시 추가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그래서 자료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건물, 차량 운반고,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재계산 대상이 아니고요. 상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올해가 이제 2020년 1기니까 작년도에 사온 거고요. 차량 운반고는 재작년에 사온 겁니다. 그리고 사올 때 부가세를 1,000만원 부담하였고요. 차량 운반고는 부가세를 200만원 부담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리고 작년도에 또는 뭐 재작년도에 전부 다 안분계산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 거고, 요번 2020년 1기 때 다시 한번 재계산을 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계산만 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주어진 게 올해죠. 2020년 1기 전체 과세 면세 매출액이 1억 500만원. 요거는 4,500만원이 되겠고요. 면세. 그 다음에 직전 연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19년 1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을 이제,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이거 이제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샀죠. 작년도 1기에 샀습니다. 1기, 2기, 그리고 이제 올해가 1기죠. 그러니까 이제 3차년도 됐는데, 세 번째죠, 지금. 세 번째 기수인데, 지나간 거는 2번이 되겠죠. 경과된 과세 기간이 2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2기에 썼습니다. 7월 1일이니까 2기죠. 2기. 그 다음에 작년도 1기, 2기. 그러니까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는 3%입니다. 한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건물은 5%씩 한다 그랬어요. 5%씩. 5% 적용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 같은 경우는 25%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25%. 그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계산을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1기 때 하는 겁니다. 1기 때. 1월부터 6월이 되겠죠. 그리고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있는 자료들은 이거는 이제 뭐 매입 매출 전표에 있거나 다른 걸 했다는 걸 보면 되고, 저희는 이제 요거만 하면 되죠. 요거. 자, 그 중에서 이제 자료 있는 거 보고 입력을 합니다. 자,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 2019년도 1월에 사갖고 1억짜리가 있었습니다. 부가세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원이죠. 자, 건물. 그리고 매입세액이 1,000만원이었어요. 건물 1,000만원. 건물 1,000만원.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체감률 5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부분이죠. 올해 면세 비율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총 공급가액하고 면세 공급 이렇게 나오죠. 올해 거. 올해가 자료에서 보시면은 전체가 총 공급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그 중에서 면세 공급이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직전. 재계산을 하기 전 직전의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 가액이에요. 자, 직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교재에서 보시면은
오늘 교재를 좀 유념해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고요. 당해년도고, 직전은 이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재계산하는 거는 5% 이상 한번 재계산한다 그랬습니다. 5% 이상 변동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었어요. 1억 5천 중에서 4,500 그러면은 30%입니다. 30%. 여기가 30%. 제가 지금 쓰지를 못해서 그런데 요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30%의 면세 비율이. 직전연도 이익이는 몇 프로냐면은 24%입니다. 24%. 면세 비율이 24%. 그 전에 여기는 120, 40 그래서 여기가 25%예요. 25%, 24%, 30%입니다. 그러니까 25%에서 24% 변동됐으니까 요때는 재계산을 안 했을 거예요. 이때 이익이는. 이때 25%, 24%니까.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었고 25% 여기 30% 그러니까 요때 재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어떻게 돼요? 2019년도 1기랑 2020년도 1기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이익이 때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료 입력할 때 직전 연도 거를 요거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억 2천, 4천. 그게 이제 요 문제에서 이제 뭐 핵심 사항이라 그럴까요? 함정이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 이기엔 재계산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5%, 24%, 30% 그렇기 때문에. 1억 6천하고 4천만 원입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연도 총 공급가액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1억 6천.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이 4천만 원. 그래서 증가율이 5% 증가했습니다. 5%. 5% 증가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얼마 해놨겠죠. 얼마 해놨는데 올해에 추가로 45만 원을 더 매입세액 불공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건물 45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급 45만 원.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계산하는 거 45만 원 추가로 입력해라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가 차량 운반고 있었죠.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이 200만 원입니다. 자료에서 200만 원. 200만 원 요금액이죠. 2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취득 연월이 2018년 7월 2018-07 체감률은 25%고 지금 경과과세 기간은 3입니다. 3. 재작년 2기, 작년 1기 2기 지났고 올해 1기는 이제 반영 안 하는 거고 지난 거는 3번 지났다. 그리고 단기는 요금액은 왜 나와 있죠 지금? 같은 자료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1억 5천이고요. 그리고 면세 공급이 4,500만 원. 그리고 총 공급은 조금 전에 요 건물 구축물하고 똑같죠. 재계산하는 거니까. 요겁니다. 요거. 단기는 이거. 그 다음에 전기 거는 요 자료를 입력합니다. 요 자료. 그래서 1억 6천이죠. 그리고 면세 비율은 면세 공급가액은 4천만 원. 그래서 추가로 더 해주는 게 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5만 원, 2만 5천 원. 자, 금액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서에 반영시켜 주는 것. 부가치세 신고서.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러니까 4월입니다. 4월.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반영시켜주면 되겠죠. 자, 금액이 47만 5천 원이에요. 이게 47만
75,000원. 그리고 사업도는 475만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추가로 16번 난에 반영이 됩니다. 16번 난. 자, 이렇게 해서 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최근 한 2년 동안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치면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 또는 이제 앞으로 수업할 내용도 조금 있지만은 제일 복잡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재계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 수업하면은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이제 앞서 이렇게 좀 설명했던 대로 일단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요. 공제받지 못할 게 이렇게 있고 회계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왜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문계산이 있고 정산하는 것. 부가세는 확정신고기간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확정신고기간에 맞춰서 정산한다. 변동된 비율만큼 추가로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자산은 두고두고 사용하니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면세 비율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다시 계산해야 된다. 기본 개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부분이 조금 좀 어렵죠. 이제 계산 자체가. 근데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이제 아주 뭐 어렵기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수업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거에 관련된 기출 문제요.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은 725쪽이 됩니다. 725쪽. 이게 이제 83회 기출 문제예요. 83회 기출 문제. 725쪽.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기존에 있는 자료는 다 무시하고 요거만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붕괴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요 자료만 한번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에다가 입력을 해봐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자료 보시면은요. 과세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겸용사업자다. 그리고 일기 예정 신고 기간 때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375만원을 반영해 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 때 요만큼 해놨고요. 그런데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 돼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는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세 매출, 면세 매출 그래서 요 비율에 맞춰서 이제 요 금액을 계산해 놨던 얘기입니다. 근데 2기가 됐습니다. 아니, 1기 확정이 됐습니다. 자, 추가로 공통매입세액이 800만원이 더 발생을 했고요. 4월, 5월, 6월 달에.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은 1,8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이 과세, 면세 이렇게 있었습니다. 합치면은, 요거면 요거 합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 뭐, 2,500만원, 과세 2,000만원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아마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요거를 보고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서는 아니고요. 자, 지금, 정상 그냥 요 자리에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침 납부세액 재계산한 거고 정산이니까. 자, 과세 기간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자는 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 요건 좀 무시하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입력할 사항이 총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은 총 공통 매입세액 예정 신고 때 1,000만 원, 지금 8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1기 전체로 봤을 때는 1,800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총 공통 매입세액은 1,800만 원이 됩니다. 1,800만 원. 그리고 면세사업 비율을 계산해야죠. 전체 공급가액.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전체 공급가액이 이 금액 2억 5천, 1억 5천, 2억, 1억 5천이죠. 이게 전체판 금액이죠. 1억 5천, 1억 5천이니까 3억, 5억, 7억 5천만 원이죠. 전체판 금액은 7억 5천만 원. 전체 매출액이 되는 거죠. 총 공급가액은 7억 5천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 면세 비율이죠. 면세 금액은 1억 5천, 여기 면세니까 1억 5천, 1기 확정 때 1억 5천 해서 3억입니다.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은 3억. 그래서 면세 비율이 40%가 되는 거죠. 40%. 금액을 3억이죠. 3억, 3억. 그래서 비율이 40%가 됩니다. 40%. 그래서 (1,800만 원) 중에서 불공제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720만 원이에요.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예정 때 한 금액이 있죠. 예정 때 반영한 거, 미리 반영한 게 375만 원이에요. 375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375만 원 기불공제 매입세액 해주게 되면은 요번에 추가로 할 게 345만 원이 되는 거죠. 합쳐서 720만 원 불공제 된다는 얘기예요. 1기 예정 때 375만 원 했었고 1기 확정 때 추가로 345만 원 해주면 1기 전체가 720만 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험 문제 다 푼 거예요. 신고서에 반영시키면 추가로 요 금액 더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날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력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계를 하라 그러면은 여기 뭐 다른 말은 안 나와있지만은 차변에 뭐 원재료 345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금금 345만 원 그렇게 회계처리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그냥 신고서만 작성해 봐라 그랬으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정산 내역에다가 자료 보고 차근차근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인데 요거는 이제 시간상 이번 주에 이제 진행하기는 좀 어렵고 요건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하는 거는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자, 화면상에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이제 회계처리 이렇게 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안분 계산할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이렇게 된다. 사올 때 하고 안분 계산할 때 추가로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정산할 때는 사올 때 안분 계산한 거, 정산하는 거. 그 다음에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은 이제 회계처리까지는 안 써놨어요. 지금 안 써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정산하는 게 되겠고요. 합쳐서 이제 요 금액이고, 요건 이익이는 추가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핵심이 지금 이익이
요 일기, 이제 건물 구입했다 그랬으니까 요 이익 일기에 대한 거 회계 처리는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리포트는 요거만 있는 거 똑같이 보고 쓰면 되겠죠. 제목 쓰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고, 제목 쓰고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목 쓰고 회계 처리하고, 제목 쓰고 1번 1기, 2기, 1기까지. 그래서 요거 회계 처리를 요건 여러분 유추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리포트는 요것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예정 사항으로는 지금 7주차까지 수업을 하고 8주차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대로 공지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로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서 이제 만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에게 좀 현재대로 이제 진정이 된다면은 특별한 변수 없으면은 아마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